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3강 삼국시대와 남북국 시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국의 가장 첫 번째 나라인 고조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삼국시대. 삼국이니까 나라가 세 개인 거죠. 삼국시대와 그리고 남북국 시대. 남쪽과 북쪽에 나라가 있는 시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삼국시대는 여기 있는 백제, 그리고 고구려, 신라 이 세 개의 나라를 삼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북국 시대는 나중에 신라와 통일신라와 발해 이렇게 나오는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국시대에 있는 세 나라 백제, 고구려, 신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보시면서 이 나라들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고 계시면 좀 더 공부할 때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백제는 이 한반도의 왼쪽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는 한반도의 오른쪽 아래에 있죠. 그리고 고구려는 위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가열한 나라도 있었는데 이 세 나라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백제입니다. 세 나라, 삼국 중에서 가장 먼저 건국된 나라가 백제인데요. 기원전 18년에 건국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백제는 한강유역, 지금 한강이죠. 지금 서울에 있는 한강유역에 자리를 잡아서 이 강이 있으면 농사를 짓기 수월하죠. 그래서 농사와 그리고 강이 있으니까 물건을 이동할 때도 좀 편리할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이기에도 유리해서 일찍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전성기는 가장 그 나라가 잘 살게 되는 그런 시기를 전성기라고 합니다. 가장 좋은 시기죠. 자, 이때 왕이 4세기에 근초고왕이 있었는데 이 4세기는 보통 300년부터 400년까지를 4세기라고 합니다. 이때 중국과 일본까지 진출해서 활발하게 무역, 다른 나라와 물건을 거래하고 그리고 화려한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이 화려한 문화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백제 문화는 화려함 그리고 섬세함이 가장 돋보이는 문화들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금동 대향로라고 하는 이 향로가 있습니다. 향로는 향을 피우는 그런 화로 같은 건데 보통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향로가 있습니다. 이런 향로의 모양을 여러 가지 새겨 넣었는데 그게 좀 더 화려하고 섬세하게 작은 모양으로 많이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금제 장식, 금으로 여러 가지 액세서리나 이런 여러 가지 용품들을 예쁘게 섬세하게 만든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 그리고 일본과 잘 지냈다고 했는데 백제의 문화들이 일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여기 있는 아지키와 왕인 이 두 사람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 그리고 이 오경박사라고 하는 이런 백제의 관직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공무원이겠죠. 이 오경박사가 유교경전에 좀 능합니다. 보통 이 5가지 유교경전을 잘 알고 있는 그 관직에 있는 사람은 오경박사라고 하는데 이 오경박사도 일본으로 가서 일본의 발전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과도 관계를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백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알아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이 단어도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단어에 대한 내용들 근초고왕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백제 문화에는 금동대향로, 금제장식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같이 공부하셔야지 나중에 시험을 보실 때도 종합평가를 치르실 때도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고구려입니다. 이 고구려는 기원전 37년에 건국이 됩니다. 백제 다음으로 건국이 된 나라죠. 이 고구려의 가장 유명한 왕은 광개토 대왕입니다. 이 광개토 대왕이 고구려에서 유명한 왕인데 이 왕의 가장 큰 특징은 여기 있죠.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중부지방부터 우리 앞에서 본 지도에서처럼 중부지방부터 만주와 요동 여기는 지금으로 치면 중국 지역이죠. 만주와 요동 지역까지 이 땅을 넓혀서 한국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나라의 왕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렵도라는 게 있는데 이 수렵도는 그림입니다. 그림. 이 수렵은 사냥을 하는 그림을 말하는데 이 무용총이라는
이 총은 이제 보통 무덤을 말합니다. 이 무용총이라는 무덤에서 발견된 벽화죠. 벽에 그린 그림으로 이제 이 수렵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고구려인들의 용맹한 기상, 이 고구려인들이 용맹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개토 대왕릉비가 있습니다. 앞에서 광개토 대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광개토 대왕릉비는 이제 비석입니다. 비석. 이렇게 보통 이렇게 크게 세워진 이제 비석인데 여기에 이제 광개토 대왕의 여러 가지 업적들, 이 광개토 대왕이 한 일들에 대해서 써놓은 비석이 중국에 남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신라입니다. 신라. 마지막으로 이제 삼국 중에서 신라입니다. 이 신라는 이제 세 나라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건국이 됐습니다. 57년에 건국이 됐고, 이 신라 시대의 왕으로 유명한 사람은 진흥왕입니다. 이 진흥왕은 신라 전성기의 왕이죠. 뭐 세 나라 다 이제 가장 잘 살던 시대의 왕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신라 전성기의 왕으로 한강 유역을 확보했습니다. 이 한강이 아까 백제가 한강을 확보해서 좀 잘 살게 되었죠. 그래서 이 신라도 이 한강을 확보해서 한강을 차지하게 되면서 한강에 있는 땅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제 삼국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 진흥왕도 진흥왕 순수비라고 해서 이런 비석 같은 것을 광개토대왕처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화랑도라는 게 있는데 이 화랑도가 뭐냐면 이 청소년 조직입니다. 화랑도는 청소년들이 모여 있는 조직을 말하는데 이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랑도를 통해서 다양한 인재들을 길러내게 되는 거죠. 인재들을 길러내서 이제 통일의 밑거름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기서도 이제 김유신이라는 장군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진흥왕과 화랑도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까도 계속 한강 유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삼국의 발전과 한강과의 관계는 이제 밀접합니다. 각각 한강을 차지한 나라가 좀 더 이제 잘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강 유역의 특징은 이제 농업을 통해서 이제 많은 식량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강이 있으니까 주변 땅들이 좀 비옥해서 식량들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고요. 그리고 이 강이니까 배를 이용해서 이제 물건을 이제 운송하는 것도, 그리고 다른 나라와 거래하는 것도 조금 더 편리하겠죠. 그래서 물품 운송 및 외국과의 교역에도 유리하다는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이 한강을 차지하기 위해서 백제, 고구려, 신라가 열심히 치열하게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한강을 차지한 순서, 백제, 고구려, 신라 순으로 차지를 하게 되는데 이 순서대로 이 나라의 전성기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순서 한강유역을 차지했는데 처음에 이제 4세기 때 백제가, 5세기 때는 고구려가, 그리고 6세기 마지막으로는 신라가 이제 이 한강유역을 차지하면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통일신라와 발해입니다. 이 통일신라와 이제 발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통일신라의 신라는 우리 앞에서 배운 그 삼국의 신라가 맞습니다. 이 삼국이 있었을 때 이 신라가 이 중국의 당나라의 도움으로 이제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통일을 하지만 땅은 이렇게 크게 많이 가지지 못하고 남쪽, 이렇게 한반도의 남쪽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 이제 발해가 있는데 이 땅의 위치, 그 나라의 위치만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남북국 시대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남쪽과 북쪽이죠. 남쪽. 이건 남쪽이고 여기는 북쪽이라서 남북국 시대. 남쪽의 나라와 북쪽의 나라의 시대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통일신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최초의 통일국가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676년에 통일했는데 고구려와 백제를 이제 삼국이 있었죠. 삼국이 있었는데 고구려와 백제를 흡수해서 통일을 하게 됩니다. 이 통일신라의 수도는 서라벌, 지금으로 치면 경주죠. 여러분 지금 그 한반도의 동쪽 아래에 있는 경주입니다. 그리고 첨성대라는 것이 있는데 이 통일신라에서 이제 첨성대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가장 오래된 천문대라고 하는데 이 천문대는 여기 뒤에도 있지만 이 별자리를 관측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별자리를 확인해서 날씨나 여러 가지 기상 상태를 확인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찬란한 불교 문화입니다. 이제 불교 문화가 이 신라 시대에 이제 잘 나타나는데 이 불교 문화로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이제 불국사라고 하는
이제 절이죠. 사찰이라고 하는 절이 이제 유명합니다. 이 불국사절에 이 다보탑과 석가탑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첨성대가 아까 말했던 첨성대가 있고 여기 위쪽으로 하늘을 이제 밤하늘을 관측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보탑이 있는데 이 다보탑은 나중에도 이제 공부하시겠지만 이 다보탑은 한국의 동전 10원짜리 동전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제 석굴암이 있는데요. 이 석굴암은 이 불국사 위에 있는 그 산에 이제 굴이 있고 이제 암자가 있습니다. 이 암자에 있는 이제 그 암자를 석굴암이라고 합니다. 이 석굴암 안에는 이렇게 부처 모양의 이제 모형이 있는데 이 모형이 이제 좀 유명하죠. 그래서 이 석굴암이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통일신라의 불교 문화가 좀 화려했다는 것, 찬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장보고입니다. 이 장보고는 사람이죠. 사람 이름이고 이 통일신라 시대의 장군인데 이제 완도라고 하는 이 섬에 청해진이라는 군사시설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수군은 이제 바다에서 싸우는 군인들이죠. 군인들 훈련시켜서 해적들, 그러니까 뭐 바다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는 이런 도둑들을 해적이라고 하는데 이 해적들을 소탕하고 이제 당나라와 일본의 무역을 이제 주도하게 되는 거죠. 이 해적들 때문에 이제 무역을 잘 못했는데 이 해적들을 장보고가 소탕하면서 이 무역을 좀 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신라의 이제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후삼국 시대입니다. 이 후삼국 시대를 알아볼 텐데요. 후삼국 시대죠. 후삼국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위에 발해는 아직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통일신라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서 이제 후삼국 시대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통일신라는 후백제, 후고구려, 신라의 삼국으로 나뉜다고 되어 있죠. 이렇게 보시면 이 원래 통일신라의 모습이 있었는데 이게 세 개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 세 곳으로 나뉘는 거죠. 자, 이게 왜냐하면 이제 신분제도 원래 신라 시대에는 신분제도가 있었는데 이 신분제도에 그때부터 내려오는 신분제도의 한계와 이제 지배층의 사치, 지배층에서 뭐 돈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힘들어서 혼란에 빠졌다고 하지만 백성들이 힘들겠죠.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통일신라가 후백제, 후고구려, 그리고 신라 이렇게 삼국으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 신라는 지금 신라니까 신라라고 하고 이제 후고구려와 후백제는 앞에서 이제 우리가 삼국시대 때 고구려, 백제를 잇는 나라라고 해서 후를 써서 후고구려, 후백제라고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고려시대도 배우겠지만 나중에 고구려가 이제 이 세 나라를 통일하게 되는 것도 나중에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발해입니다. 발해, 우리 아까 했던 이제 통일신라와 남북국 시대에서 나왔던 그 북쪽에 있는 나라, 발해입니다. 이 발해는 대조영이라는 사람이 이제 세우게 됩니다. 이제 고구려 사람들을 이끌고 옛 고구려 땅인 만주에서 이제 세운 나라가 이제 발해가 되겠습니다. 이제 고구려 땅이었으니까 이제 고구려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를 계승하여서 우리 아까 용맹함, 그 수렵도를 통해서 용맹함을 볼 수 있었죠. 고구려에서. 그래서 여기서도 씩씩하고 독창적인 문화를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왕 때, 이 왕이지요. 왕. 발해의 왕입니다. 선왕 때 해동성국이라고 하는 호칭을 얻게 되는데 이제 동쪽에 융성한 나라. 그러니까 동쪽이죠. 동쪽에 가장 잘 되는 나라라고 해서 해동성국으로 강력한 국가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발해가 잘 지내게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삼국시대와 그 남북국 시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는 이제 이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 이 삼국이 통일이 되는 이제 고려시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